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학부연구생 이승호입니다.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EEG-ERP Evidence of Hyperexcitability in Older Adults with Elevated Beta-Amyloid입니다. 이 논문은 베타-아밀로이드 부하 정도에 따른 노인의 인지 요구 증가에 대한 작업 기억 중 신경 흥분성을 ERP를 사용하여 비교하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2년에 Translation Neurodegeneration에 기재가 되었고 임팩트 팩터는 9.883,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92.18로 Q1에 배정받았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백색 소음이 작업 기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엠팩 테스트를 사용하여 ERP 분석을 하는데 분석 방법을 참고하기 위해 ERP 관련 논문을 찾다가 ERP와 알츠하이머 질병의 연관성이라는 주제가 흥미를 끌어 해당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 영역 간의 신경 전달 감소로 이어지는 단절 증후군입니다. 감소된 신경 전달은 뇌 시냅스 흥분, 억제 균형의 교란에 의해 야기됩니다. 이러한 흥분, 억제 불균형은 신경세포의 과흥분으로 이어지고 베타 아밀로이드의 부하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전 연구는 증가된 아밀로이드 부하로 인한 주파수 대역의 파워 변화가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초기 보상 프로세스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ERP는 인지 부하하에서 작업 기억의 신경 프로세스에 대한 고유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P300은 자극 개시 후 약 300ms에 나타나는 ERP의 성분입니다. 이 P300은 자원 할당의 척도로 간주되며 특히 메모리 테스트 동안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베타 아밀로이드 부하가 증가되거나 부하가 없는 인지적으로 정상인 노인의 인지 요구 증가에 대한 작업 기억 태스크 중 생리학적 반응을 ERP를 이용하여 비교합니다. 참가자는 2018년 5월 30일부터 2020년 7월 20일 사이에 캔자스 대학교 알츠하이머병 센터에서 모집되었습니다. 아밀로이드 부하 정도의 평가는 PET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며 시각적 정보와 정량적 정보를 결합한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베타 아밀로이드 부하가 없는 CN 베타 아밀로이드 마이너스와 부하가 있는 CN 베타 아밀로이드 플러스로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각 그룹은 17명으로 구성되고 베타 아밀로이드 플러스 그룹의 평균 연령은 73 플러스 마이너스 5세, 베타 아밀로이드 마이너스 그룹의 평균 연령은 75 플러스 마이너스 6세였습니다. 피험자가 인지적으로 정상인지 판별하기 위해 MOCA 테스트를 사용했고 이 MOCA 테스트는 인지 장애를 감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선별평가로 26점 이상은 정상으로 간주되고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은 평균 22.1점 정도 나오고 알츠하이머 환자는 평균 16.2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MOCA 테스트를 통해 이 실험에 참여한 모든 피험자가 인지적으로 정상임을 검증했다고 합니다. 부하를 평가하기 위해 M백 테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제로백, 원백, 투백 테스트를 사용하였고 제로백 테스트가 제어 조건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원백 테스트는 참가자가 작업 메모리에 정보를 수동적으로 저장하고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하고 투백 테스트는 주의 집중해서 단기 기억으로 지속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M백 테스트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최근 제시된 자극의 정보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자극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테스트 동안 참가자들은 화면 중앙이 눈높이에 오도록 컴퓨터 화면 앞 26인치의 편안한 의자에 앉았으며 본 테스트 전에 3개의 타겟과 7개의 논 타겟이 있는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연습은 참가자가 이 테스트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을 했고 본 테스트로 넘어갔습니다. 본 테스트는 60개의 타겟과 120개의 논 타겟 자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극은 500ms 동안 제시되고 1700ms의 자극간 간격이 주어졌습니다. 테스트하는데 총 걸린 시간은 약 400초였다고 합니다. 연속 EEG 데이터는 1000Hz에서 디지털화된 256개의 두피 전극에서 맥스팀 EGI 고밀도 시스템을 사용하여 획득했습니다. 레퍼런스는 CEZ에 부착되었고 30Hz 저역 통과 필터와 0.5Hz의 고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필터링되었습니다. EEG 데이터의 자동 식별 및 유관 검사를 통해 불량 채널을 제거하고 안구 및 근육 운동 또는 심혈관 신호를 포함하여 인지 기능과 관련되지 않은 다양한 노이즈를 식별하고 ICA를 통해 제거했다고 합니다.
ERP는 엠백 테스트 자극 시작 전 100ms와 시작 후 1000ms를 에포크하여 사용하고, 부정확하고 누락된 응답의 트라이얼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작업 간의 각 참가자에 대해 논타겟에 의해 도출된 평균 ERP에서 타겟에 의해 도출된 평균 ERP를 빼서 계산했습니다. 또한 작업 간의 P3 시작 시간과 앰플리튜드 레이턴시를 계산했습니다. P3은 250에서 650ms에서 나타난 피크로 간주를 했고, 에버리지 이벤트 릴레이티드 파워는 델타, 세타, 알파, 베타 대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작업 기억은 전도의 피질 전반에 걸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FZ뿐만 아니라 CZ, PZ에서도 ERP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CZ는 유양 돌기를 통해 재참조한 후 주변 채널들을 보관하여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해당 표는 베타 아밀로이드 플러스와 베타 아밀로이드 마이너스 그룹의 평균 인지과제 결과를 보여줍니다. 두 그룹 간의 인지과제 정확도와 반응 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표는 채널 FZ, CZ, PZ에서 각 엠백 조건에 대한 두 그룹의 P3 앰플리튜드와 레이턴시를 보여줍니다. 왼쪽의 표가 앰플리튜드를 나타내고 오른쪽 표가 레이턴시를 나타냅니다. 논타겟, 타겟, 그리고 둘의 차이를 비교를 했고, 베타 아밀로이드 플러스 그룹의 FZ에서 타겟, 논타겟 간 P3 앰플리튜드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로 베타 아밀로이드 마이너스보다 더 작았다고 합니다. 또한 베타 아밀로이드 플러스가 FZ에서 논타겟 P3 레이턴시가 베타 아밀로이드 마이너스보다 유의미하게 짧았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FZ에서 그룹 간 타겟, 논타겟 ERP 차이를 나타낸 거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타 아밀로이드 플러스가 베타 아밀로이드 마이너스보다 진폭 차이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FZ, CZ, PZ에서 세 가지 엠백 조건 각각에 대한 각 주파수 대역의 파워를 나타냅니다. FZ의 델타 대역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플러스가 베타 아밀로이드 마이너스보다 유의미하게 파워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PZ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플러스의 작업 난이도 상승에 따라 논타겟의 세타 대역 파워가 증가했습니다. 알파 또한 PZ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플러스의 작업 난이도 상승에 따라 논타겟의 파워가 증가했습니다. 베타 대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인지적으로 정상인 노인의 증가된 베타 아밀로이드 부하가 신경세포의 과흥분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앞선 결과에서 타겟 논타겟 P3 앰플리튜드 차이가 베타 아밀로이드 플러스 그룹이 마이너스 그룹보다 작았었는데, 이것은 덜 효율적인 자극 처리를 뜻하며 인지 자원의 적절한 재할당이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던 점과 함께 과흥분성이 베타 아밀로이드 부하 증가로 인한 신경 수준의 비기능적 보상이며 작업 기억의 덜 효율적인 인지 처리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또한 베타 아밀로이드 플러스 그룹의 에버리지 이벤트 릴레이티드 파워에서 낮은 델타 파워, 높은 알파 및 세타 파워는 베타 아밀로이드 부하가 큰 노인의 신경 과흥분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파수 대역별 파워의 변화는 이전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며 베타 아밀로이드 플러스 참가자가 신경 퇴화의 초기 징후를 보였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의 임상적, 신경생물학적, 기능적 징후를 예측하는 데 있어 ERP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